한때 2차 전지 시장의 왕좌를 차지했던 첨보, 이 거인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불사조처럼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갈림길에 선 첨보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때는 정말 모두가 열광했던 배터리 섹터의 대장주, 첨보. 지금 이 폭락이 과연 우리에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정말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뼈아픈 현실부터 마주해야겠죠. 바로 재무제표에 드러난 악몽 같은 숫자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철렁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마이너스 44%? 이게 뭐냐면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죠?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영업 손실이 무려 367억 원. 아니, 돈을 벌던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큰 적자로 돌아섰다? 이건 쉽게 말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졌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자, 이게 바로 시장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닝 쇼크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벌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도 영업이익도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던 거죠. 이러니 주가가 힘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주력 제품의 가격이 무려 25%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너무 치열해지고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드니까 가격이 뚝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새만금 신공장이요? 이게 오히려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공장은 일단 돌리기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아직 물건이 그만큼 안 팔리니까 이익은커녕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은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와,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는 법입니다. 이 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거든요. 과연 첨보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는 뭘까요? 첫 번째 희망의 불씨는 바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부품은 쓰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동안 중국 경쟁사 때문에 힘들었던 첨보 같은 한국 기업에게는 이건 그냥 잭팟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첨보가 가진 진짜 무기는 바로 이 독보적인 기술력, LiFSI입니다. 전기차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 바로 화재잖아요. LiFSI는 바로 그 배터리 화재 위험을 정말 극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말하자면 차세대 배터리에 꼭 필요한 특수 소화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면요. 그냥 조금 더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만드는 그 유명한 4680 배터리 있죠? 거기에도 필수적이고요. 앞으로 나올 더 강력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선 첨보가 유일하다는 거죠.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미래가 정말 밝아 보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기술과 기회가 있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미래는 좋아 보이는데 대체 지금 당장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첨보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핵심 리스크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내부 문제입니다. 바로 새만금 공장이에요. 원래 2023년 2분기에 다 지었어야 할 공장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야 할 심장이 오히려 돈만 줄줄 새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경영진의 약속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매물폭탄의 존재예요. 전환사채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주가가 조금 오를만 하면 나도 이제 주식으로 바꿀래 하면서 엄청난 양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 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천장이 있는 것과 같죠.
오르려고 하면 자꾸 머리를 부딪히는 겁니다. 위협이 내부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도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일본의 경쟁사가 테슬라를 뺏어가려고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이 주춤하면서 단기적인 매출에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첨보가 가진 엄청난 희망과 그 희망을 짓누르는 무거운 위험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자로서의 최종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첨보의 상황은 딱 이겁니다. 한쪽에는 FSI라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IRA라는 거대한 기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장점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당장의 공장 비용, 매물 폭판, 치열한 경쟁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죠. 그래서 만약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 가격대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는 저항선,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4만 8천 원에서 5만 원 사이는 지지선, 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방어해 줄 만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선, 즉 손절선은 역사적 저점인 3만 원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최종 투자 의견은 보유, 즉 홀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기에는 단기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팔아버리기에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잠재력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후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정말 실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증명해내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추락했던 거인은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을 테니까요.